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 울산의 선택 JCN이 마련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초청 대담입니다. 앞으로 4년간 울산을 위해 일할 지역의 대표 일꾼들을 뽑는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후보자들을 직접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모두 동일한 질문을 드린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울산 동구 후보들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후보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선거 지금 굉장히 많이 바쁘실 텐데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선거를 갖다가 출마하시게 된 배경, 출마의 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2년이 지났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민생 경제가 파탄났습니다. 남북 평화는 깨지고 대한민국의 국격은 점점 추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고작 2년이 지났을 뿐입니다. 앞으로 3년이 더 남았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합니다. 잘못했으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이번 총선입니다. 확실한 국민 승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저 김태선을 도구로 활용해 주십시오. 야권 단일 후보 김태선이 반드시 필승하겠습니다. 네. 출마의 변 들어봤습니다. 요즘 유권자들 많이 만나고 계시죠? 네,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 말씀도 많이 들을 텐데 네. 그 가운데서 김태선 후보를 보면 어떤 얘기들을 가장 많이 하십니까? 기억에 남는 얘기가 있나요? 실제로 시장에서 상인분들을 만나고 그리고 주민분들을 만났을 때 그리고 출퇴근의 노동자들을 만났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윤석열 정권 심판을 얘기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네. 어느 분은 저한테 오셔가지고 두 손을 꽉 잡으면서 이번에 꼭 이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직접 계속 하시거든요. 그럴 때마다 좀 가슴이 좀 벅차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단일화를 좀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직까지 동구가 단일화가 안 된 상황이 좀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고 그렇지만 아직까지 희망의 끈은 놓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심판이란 대의만큼은 노동당 후보도 알고 있기 때문에 순리대로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단일화가 안 된다고 하면 투표로서 단일화를 해주십시오. 반드시 민주당 김태선이 이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구가 지금 동구지 않습니까? 네. 동구 지역.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을 텐데 후보께서 맞죠. 생각하시는 지금 동구 지역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구가 작년 228개 시군구 중에 59개가 지방소멸 위기 지역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동구가 거의 껴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실제 동구에 청년들이 유입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 정도일지는 몰랐고요.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고령화 속도가 울산 5개 구군 가운데 가장 빠른 정도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방소멸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중공업, 현대중공업, 조선소 하청 노동자 처우 문제입니다. 현대중공업은 노동 강도에 비해서 임금이 너무 열악한 상태죠,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제조업 평균 임금이 100이라고 했을 때 2014년 기준으로 중공업이 잘 나갔을 때 2014년 기준으로 150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중공업 조선업이 어려웠던 2022년을 기준으로 98입니다. 그만큼 제조업 평균보다 안 되는 임금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저 북구에 있는 현대자동차에 400명 정규직 채용을 하는데 18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아마 동구의 하청 노동자들 역시 많이 지원했을 거라고 보는데 동구의 현대중공업과 북구의 현대자동차가 극명하게 좀 대비되는 지점이라고 봅니다. 이와 또 비슷한 게 외국인 노동자가 작년에는 8,000명 정도 들어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까지 하면 15,000명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동구가 15만원이니까 10명 중에 1명이 외국인 노동자인 셈이에요. 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특징을 보면 가게를 가서 백반을 먹고 김치찌개를 먹고 삼겹살을 소주를 안 먹습니다. 이분들은 월급을 받으면 본국으로 가정으로 보냅니다. 그 나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은 좀 성장하고 있는데 동구 경기가 안 돕니다.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거죠. 10분의 1 정도는 밖으로 돈이 나가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는 게 어쩔 수 없는 과정이긴 하지만 동구 경기를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점이 아니거든요. 이와 더불어서 국내 노동자들, 청년들이 유입할 수 있는 방안들이 그 모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인구 소멸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른 후보들과 비교해서 김태선 후보만의 경쟁력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우리 사회 중간 세대인 딱 40대입니다. 46입니다. 위로는 부모님을 봉양을 해야 되고 아래로는 제 두 딸이 있는데 자녀의 미래를 고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평범한 40대의 가장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모든 세대의 문제를 몸소 체험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공감하고 있어서 시대적 과제에 더 민감하고 정확히 진단할 수 있다고 저 스스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정치라는 직업을 가졌던 것 뿐인데요. 제가 20대 후반에 정당에 공채로 들어와서 지금 국회 정책연구위원,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행정관, 그리고 울산광역시 정무수석 등을 지내면서 중앙정치와 지방행정을 두루 경험했습니다. 이게 필요하면 여기를 찌르면 되고 저게 필요하면 여기를 찌르면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저 김태선을 많이 한번 부려봐 주십시오. 특히 울산 동구에서는 민주당 국회의원이 당선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민주당을 한번 활용해 주십시오. 울산 동구에서 민주당을, 저 김태선을 한번 활용해 주십시오. 울산 동구를 변화시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선거가 끝이 나고 국회에 만약에 들어가신다, 입성이 됩니다. 당선되면은 이것만은 꼭 이루겠다. 공약 내지는 이 법안만은 꼭 만들어 보겠다. 뭐가 있을까요?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동구가 지방 소멸 위기 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지금 법안을 좀 찾아보니 지방 소멸 방지 특별법이 제정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동구에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더라고요. 각 지역에 처해진 상황이 다 다르니까요. 특히 동구는 출산, 육아, 주택, 교육, 복지 등 동구만의 맞춤형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구 맞춤형 지방소멸 방지 특별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가장 먼저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저는 상임위가 노동을 다루는 환경노동위에 들어가서 활동할 예정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 울산 동구가 노동의 중심인데, 노동의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환노위에서 활동하는 의원들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치와 현대중공업, 미포조선, 노동이 약간 격리가 배제가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네.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환노위에서 활동을 하면서 직접 노동자들을 대변하면서 동구를 대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의정 계획까지 말씀을 해주시네요. 네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유권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전달해 주시죠. 사랑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가느냐, 과거로 뒷걸음질 치느냐, 민주주의를 회복하느냐, 권위주의로 회귀하느냐,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가느냐, 반칙과 특권이 판치는 사회로 가느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윤석열 정권 2년의 성적표는 경제 폭망과 민생 파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만 대파 한 단에 875원인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부자 감세로 작년 세수만 59조가 부족했다고 합니다. 월급쟁이 노동자들만 세금을 올리고 있는 형국이죠. 윤석열 정권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책임을 물어야 국정기조가 바뀝니다. 잘못했으면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저 김태선을 한번 믿어봐 주십시오. 반드시 그 책임을 묻고 심판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쁜 일정 중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울산 동구에 출마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후보였습니다.